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미증시는 계속해서 황소의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간밤새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나란히 경신했는데요. 다우 지수도 역시 4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참 무색할 만큼 계속해서 미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34%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은행주와 경제 재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고요. 네, 국제 유가도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WTI는 1.2%가량 오른 68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금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1,800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도 약세를 보이면서 92.8선을 오갔습니다. 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2분기 GDP는 예측치를 0.1% 하회한 6.6%로 전분기 대비 상승했고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35만 3천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잠시 후에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을 방송 중에 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답변해보고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가 시작되고 질문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코너가 시작되고 나면 저희가 당일에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터님, 드디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했더라고요. 네,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오늘 좀 금통위 관련해서 리뷰 한번 보도록 하고 어제 확률이 굉장히 반반이었는데 네. 한국은행 쪽에서는 좀 신경을 어떻게 보면은 좀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한 추이 이 부분과 경제에 대한 유동성, 활성화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시장에 뭐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어떨까요? 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시장 매크로 환경은 이미 2차례를 반영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할 때 금통위 리뷰까지 같이 볼 건데 중요한 게 또 남아있죠. 지금 27일이죠. 앵커님, 잭슨홀이 몇 시에 있죠? 네, 잭슨홀 미팅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어떻게 되죠?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확인하셨죠, 여러분들? 같은 날 오후 11시. 내일 일정이 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미팅이라는 게 지금 이번에 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죠. 화상 연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거기에 멘트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 아마 좀 박 터질 거예요. 증시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한 차례 더 언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서 네. 제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때 바로 답변해 주셔서 저희는 긴장 전혀 안 해 보이시던데. 좀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좀
어떤 기사라든가 네. 신문이라든가 그 좀 경제 책을 자주 보려고 하는 편인데 예.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많이 보려고 시도는 하는데 네.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죠. 예. 근데 가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질문도 있잖아요. 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란톡으로 질문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또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질문들의 이 수준이 더 높아져서 저희가 어제도 답변을 다 못 드리고 마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글로벌 시장 관련한 모든 궁금증들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잭슨홀 미팅 시작에 예상 가능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와 차익 실현 움직임에 급락하면서 1,800달러 선을 이탈했습니다. 오일은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감소하면서 3거래일간 10% 상승 후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유로FX는 파월 의장 발언에 시선이 쏠리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Companies strike while the stock market is hot 이라는 제목입니다. 역대급 초강세 미 증시에 이 현금 쌓기에 나선 미국 기업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연일 주가가 치솟는 가운데 자사주 매각을 통한 현금 조달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미국 기업의 자사주와 내부 주주의 주식 매도 건수가 총 556건으로 그 액수는 1,33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보면은 약 155조 400억 원에 달했다고 금융정보업체 딜로직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는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업체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과 크루즈 여행사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등은 올해 수십억 달러의 주식을 매각해서 현금 조달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연료 전지 회사인 플러그 파워는 2020년 초부터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최소 3차례가량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와 게임스톱 등 올해 밈 주식 열풍의 덕을 톡톡히 본 기업들도 자사주 매각에 잇따라 나섰는데요. 이 같은 주식 발행 열풍의 배경에는 연일 상승 중인 뉴욕 증시의 급등이 있죠. S&P 500 지수는 올해 신기록을 51번 경신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였던 2020년 3월 최저치와 비교를 하면 거의 2배가량 올랐습니다. 수많은 미국 기업은 불황으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또 덩달아서 밸류에이션까지 급등했는데요. 이에 회사 경영진은 지금이야말로 현금을 조달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채권 시장에 몰려들면서 마이클 스토어와 스퀘어 등의 이런 정크 본드의 첫 판매는 16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정크 본드가 무엇이냐 하면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의 채권으로 이 쓰레기를 뜻하는 정크를 갖다 붙인 것을 보면 좀 이름을 봐도 유추가 되시겠죠. 이 미즈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시장 수석 책임자인 저시 바이머는 기업들이 증시의 놀라운 성장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부채와 비용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있고요. 또 인수합병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미 전역에 코로나19가 처음 퍼졌을 때 기업들이 수익 감소로 인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주식 발행에 도움을 얻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연일 미증시가 활황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도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네, 보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시황 관련해서는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18% 내린 15,33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예. 여러분들. 자, 지금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데일리 틱 차트 구간인데 이틀, 3일치 동안 내려오는 구간. 그죠? 예, 보이시죠? 여러분들. 최근 이제 상당 고점 이탈되면서 그때 제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 이후 어떤 조정에 대한 흐름이 60분 봉상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회의를 좀 기다리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예, 관망장으로 계속 갈 거예요. 어떤 추세에 대한 방향성이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터질까요, 여러분들? 내일 터지겠죠, 내일. 여러분 내일 11시에 일단은 화상 연결이 돼 있다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1시 이후에 트레이딩 하세요. 1시. 그때 이제 추세가 안정적으로 돼요. 1시. 아시겠죠? 그 회의 딱 시작하고 그때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진폭이 상하방으로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파월의 컨센서스는 예상이 되는 컨센서스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유동성은 넘칠 거예요. 거래량이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다만 어떤 시장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그 부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량이 그냥 굉장히 많은 어떤 향후에 대한 방향성을 확정짓는 시황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시황은 아닐 것이다. 다만 거래는 많이 나옵니다. 당일 진폭은 계속 흔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안정되기 전까지 바로 11시에 딱 되면은 이제 거래가 팍 실릴 거 아니에요. 트레이딩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시 이후에 하세요. 1시 이후에. 내일. 아시겠죠? 위험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증시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 상황은 단편적으로 여러분들 차트 육안으로 보더라도 계속 그냥 상방에서 흔들잖아요. 무슨 뜻이냐? 지금 잭슨홀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정말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눈치 보기 장이에요. 완전히. 어떤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방으로 탁 슈팅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 추세가 아닌 거예요. 다시 또 올려요. 박스로. 기다리는 장이니까. 오늘 당일 방향성이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방향성이 없는 장세입니다. 박스에 대한 트레이딩은 가능할 수 있어요. 박스에 대한 트레이딩은. 만약에 15,000 이제 300선에 좀 붙으면은 다시 매수로 볼 수 있는 구간이 확보될 거고 400선 붙으면은 다시 매도로 볼 수 있는 구간이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박스 형태에 좀 집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손익비가 나와요.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금통위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금리 인상을 나왔는데 네. 사실 전일 나왔던 게 올해 2차례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 하냐 아니면 그 다음에 하냐 이렇게 좀 수순이 굉장히 놓여지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희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이 먼저 나섰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한국은행에 대한 의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구두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사실 집값 잡기일 거예요. 집값 잡기. 저금리 레벨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면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대출계들도 굉장히 막잖아요. 이제 풀대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조건 자체도 막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집값을 잡는데 좀 주력을 할 생각이다. 그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당연한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조금 급한 듯 보이지만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미국이 어차피 출구 전략을 나갈 거라는 확신감을 굉장히 가지는 상황인 거죠. 그죠? 미국 어차피 출구 전략 가지는데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먼저 하더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 다다음 달에 하나 지금 하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차라리 빨리 올려서 집값에 대한 안정화 이 부분을 먼저 잡는 게 주 포인트야.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금리 인상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앵커님하고 소통할 때 앵커님 올해 몇 차례 인상할 것 같으세요? 2차례요. 저도 2차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네. 네. 그럼 다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겠죠. 네. 저 여러분들 테이퍼링 하는데 테이퍼링도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벌써. 테이퍼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테이퍼링 하면은 이제 시작하면은 증시 눌릴까요? 여러분들 달러는 이미 강세를 표현하고 있는데 반영해 갖고 그죠? 증시는 그럼 지금 눌려야 정상인 거죠. 안 눌리잖아요. 테이퍼링이 증시의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이. 자, 일단은 리포트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경 추가 인상이 가능하나 시중금리는 추가 상승보다 강보합권을 전망한다.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이미 시장금리 6개월 내 2번 인상은 선 반영한 상태임. 자, 증권가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2번을 이미 선 반영했대요. 우리는 못 느끼죠. 그죠? 우린 못 느끼고 있어요. 벌써 반영했다고? 어디서? 어떻게? 그죠? $1에서 그게 벌써 두드러지게 나왔었죠, 상황이. 그죠? 근데 지금 반영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정인 거예요. 네.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죠? 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봐야 돼요. 자, 반영되지 않은 하방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 가능성은 낮음. 이 부분을 좀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중금리는 상방 요인을 대부분 반영됐고 반영되지 않는 하방 요인이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 가능성은 낮음. 자, 우리는 지금 2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반영했는데 이게 증시로는 표현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시의 영향력이 굉장히 낮으니까 너무 깊숙이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럼 $1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언제부터 반영이 됐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잠시만요. 화면 좀 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는 네.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했는데 네. 금리 이때부터죠. 인상이 했네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 $1에는 바로 통화 정책이라는 시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오늘 금리 인상을 딱 발표하고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나오죠. 네, 이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당분간은. 그죠? 근데 이게 올라간다고 해갖고 증시에 영향력이 굉장히 미치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6월 중순에 얘기했었던 회관이 있었잖아요. 부총재, 총재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잠깐 인터뷰식으로 하면서 그때 이미 시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차트 표현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시장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 반영은요, 이미 6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2차례 인상이. 그래서 이번 8월이든 어쨌든 11월에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11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갖고 네, 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떨어지나요? 이런 현상은 어떤 증시에 대한 변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일전에 국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분을 좀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계속 강조 드리는 거지만 요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이제 거의 다가오니까 그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각종 언론에서 테이퍼링 막 시장 무섭다, 우려된다, 뭐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공포 분위기를 좀 네, 조성하더라고요. 좀 조성을 해요, 전체적으로 언론이 분위기를.
최근에 좀 증시도 안 좋으니까 예. 오히려 이제 시청자들이라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는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진짜 테이퍼링 때문에 국내 증시가 안 좋은 건가라는 착각을 또 일으키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질문할 때도 그런 질문이 테이퍼링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반복된 질문을 조금 주시는데 증시의 영향이 어떻게 됐나요가 사실 팩트잖아요. 그죠?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근데 전 낮다고 표현을 많이 드려요. 낮다고.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야 되지만 이번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는 국채 금리 효과 급등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참 화면 좀 잠깐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테이퍼링 이슈가 증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미증시도 연일 계속해서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좀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도감에 투자 심리도 좀 회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투자 심리보다는 지금 상한선을 제가 좀 오늘 사실 저희 네. 그 신세계 노란톡방에 짚어주셨더라고요. 정확한 딱 포인트를.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 정확한 포인트를 좀 짚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제가 코스피에 대한 최고가 자리를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최고가 자리, 코스피. 어마무시하게 높던데요. 별로 안 높아요. 정말요? 어느 정도냐면은 3,550입니다. 3,550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하냐면은 네.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요. 잠깐만요. 화면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이제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발생했던 범위값이요. 2,000선이었어요. 2,000선. 2,000선이었어요. 2,000 초반선. 잠시만요. 정말 많이 오르긴 했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팬데믹 발생하고 최하단 구간이 1,400, 5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 1,500포인트 쉽게 한번 표현을 할게요. 정확한 표현보다는. 지금 3,000 여러분들 300선까지 발동했죠. 2배를 더 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증시가 2배를 넘었다라고 생각해도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가 여러분들 저점 대비 평가로 했을 때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그죠? 여기랑 같습니까? 맞죠? 이렇게 차트로 보니까 그죠? 차트로 보니까 느낌이 또 상당히 다르네요. 네. 숫자로 들었을 때랑.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토줄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3,500선을 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이게 최고점에 대한 가능성 시사 자리인데 여러분들 기대하는 건 왼쪽 선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 원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돈 벌게. 네.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 활동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많이 내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근데 이미 이건 지났다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증시가 떨어지는 건요. 만약에 3,500선을 맞고 떨어지는 거는 테이퍼링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가 맞물릴 수는 있어요. 근데 테이퍼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는데 그럼 테이퍼링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예상치가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방으로 완전 찍지는 않잖아요. 무슨 뜻이냐? 영향이 없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까 증권사 리포트 보다시피 금리 발표는 오늘 했었죠. 인상은. 네. 근데 이미 2차례를 다 반영했다고 얘기를 해요. 한 차례가 아니라. 11월 것도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상. 이미 재료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네, 재료가 다 오픈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건 왼쪽과 같은 차트인데 네. 왼쪽과 같은 차트보다는 지금은 단순히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상한선이 3,550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활동을 좀 레버리지를 높여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레버리지가 굉장히 그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위험도, 내 계좌에 대한 위험도.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요.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포트 비중을 줄여야 할 시점이다라고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물은요, 그죠? 3,550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볼게요. 최상단부터 지금 현재가까지. 지금 상황은 이제 포트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시기다. 굉장히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돈을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시라면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포트 비중을 줄여야 돼요. 오히려. 그죠? 적극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리먼 사태 이후 발동했던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를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리먼 사태에 대한 그때 교훈을 한번 또 새록새록 꺼내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새록새록. 그죠? 자, 시장이 여기서 많이 흘러가나요? 심지어 이제 출구 전략을 나간 지 한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못 보여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상승기는 돈을 부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제가 작년 1년 동안 증시가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집 부린 거는 중앙은행에 대한 돈 풀기가 제대로 먹히는 사인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얘네가 틀을 바꾸기 전까진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3,500선이 좀 멀어 보이죠? 그죠? 3,500선이. 근데 우리 1,500선부터 올라온 걸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제가 보는 최상단에 대한 자리예요. 최상단에 대한 자리. 최상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인버스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고려를 하신다면은 일단은 3,500선에 대한 저항을 한번 부딪히는 체크해보고 그때부터 대응하셔도 저는 안 늦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인버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최근 러셀 지수랑 굉장히 제가 이제 코스피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드렸는데 러셀을 한번 포함해 보죠. 네. 러셀 지수가 그 중소기업들,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네네. 합을 모은 지수들이죠. 지금 러셀 지수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네. 러셀 주황색이 러셀 지수인데 어쨌든 러셀 지수랑 이제 코스피랑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러셀 지수가 어쨌든 미증시잖아요. 그죠? 맞죠? 러셀 지수가. 그러면은 미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러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이제 그걸 분석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미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단편적으로 판단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어제 질문이 왔었는데 네. 형님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시장에 어떤 위험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국채 금리 급등은 어떻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라고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화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 빨간 선이 국채 금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시장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단 레벨링에서 계속 맴도는 이유는 이 사이 있죠. 네, 물가지수랑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격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계속 맴돌면서 지금 객관적으로만 평가하면은 테이퍼링 안 했죠. 미국에서 돈 찍어내고 있죠. 맞죠? 올해 12월에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2월까지 계속 찍어내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이 이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채권 매입을 계속 한다는 거는 결국은 증시에 대한 어떤 상단 레벨링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제가 물가에 대한 부분은 상단 레벨링을 찍었다고 가정을 열어놓는 거는 연준이 컨트롤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시가 조정으로 줄 수 있는 거 국채금리 급등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죠? 근데 제가요 1월 5일날 조지아주 되고 나서요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골드 한번 매도 보시죠 라고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1월 5일에. 올해 1월 5일입니다.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지금 벌써 9월인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올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벌써 가을이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어요. 내일 크리스마스 올 것 같은데. 아니, 갑작스럽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네. 이때 조지아주가 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서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국채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공급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바이든이 상원과 하원을 다? 야, 이거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하겠구만. 그러면은 나는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야, 지금 대다 던지자 하고서 던지는 효과로 국채 금리의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웬걸? 5월 들어서니까 하는 말이 슈퍼 부양책을 낮추는 효과, 국채 발행을 낮추는 상황이 연출이 돼 버리면서 다시 내려가는 꼴로 갔어요. 그러면은 국채 금리라는 건 수요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라든가 공급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 예상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자, 수요는 누가 하고 있죠? 연준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은 지금 누가 사고 있어요? 주체가? 연준이 사고 있어요. FMC가. 근데 이거를 시중은행에 떠넘기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변동량은 없겠죠, 앞으로도. 그럼 지금 앞으로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급 요인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공급 요인은 누구한테 발생하나요?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인프라 법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 10월 1일 전에 최근에 펠로시 의원이 어떻게든 해결을 보겠다라고서 얘기를 했죠. 오늘 내용에서도.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초당파만 합의를 한 거지. 초당파는 뭐예요? 민주당에 가까운 공화당 애들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국채 공급량을 늘리겠구나라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일전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왜 시장이 안 떨어졌나요? 물가도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 이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이격을 좁히는 어떤 시장 매크로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국채 인프라 법안에 대한 합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선. 예상 시나리오가 짜지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환경이 어떻고 금리가 왜 떨어졌으며 최근에 다시 왜 내려왔고 다시 언제 오를 수 있는지. 근데 수요적인 부분하고 공급적인 부분이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러면은 수요적인 부분을 가설 매매를 세우고 공급적인 부분을 가설 매매를 세우고 어떤 시장에 대한 환경을 분석을 해야죠. 근데 수요 부분은 문제가 없겠네 라고 제가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공급적인 부분이 이 빨간 선에 대한 국채금리 급등을 요인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해서 가설 매매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은 결국은 인프라 합의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 시장 가능성 충분히 놓이겠네.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건 인프라 합의잖아요. 인프라 정책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전에부터 계속 추구해왔던 바이든의 목표니까 안 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바이든이 나와서 저 인프라 법안 안 하겠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지금 테이퍼링은 이미 반영이 된 건데 테이퍼링으로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이 없다 보니까 증시의 영향력, 미증시의 영향은 굉장히 미비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죠? 저는 구색 맞추기 하는 게 싫어요. 테이퍼링 하니까 증시가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싫어요.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만약 증시가 떨어져서 테이퍼링 영향을 받았다면은 올해 초부터 떨어졌어야 정상적입니다. 달러는 그때 테이퍼링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으니까. 맞죠? 근데 왜 증시는 안 떨어질까?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로 국채 금리 변동이 없으니까. 원래 테이퍼링 뭐예요? 국채 금리 급등 요인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왜 고려를 하냐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전일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 환경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국채에 대한 어떤 급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급적인 부분, 수요적인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 그리고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또 회사 해왕 마스터님께서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코스피의 상승 가능선을 3,550포인트라고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해야 될 텐데요. 네. 근데 이전에도 또 이 나스닥 고점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짚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점 대비 한 2배가량 정말 많이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를 위한 비중 조절 꼭 필요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유념하시고 계좌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답변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질문들을 보내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내주신 토트님. 유로 테이퍼링 시작할 때 하락 추세 가능성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유로 테이퍼링이요? 유로 테이퍼링 시작할 때? 네. 자,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아, 유로가 테이퍼링 시작할 때 네. 하락 추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제 시작 전까지죠.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이제 공식화 자리가 있고 맞잖아요. 계획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시작하는 날짜 따로 있죠. 그렇죠. 네. 발표 공식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만약에 예상을 했을 때 예상입니다. 11월에 공식화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 달러에 대한 약세는 실제 시작하기 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제가 평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시기. 만약에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9월에 발표를 공식화한다면은 그죠? 12월까지 유로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죠? 반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만 그 기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길어지는 거고. 왜냐? 그 가능성에 대한 추이는 우리가 이미 유로 테이퍼링을 했을 때 드러났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네, 그때. 그래프 보여주셨었죠? 네, 잠시만요. 이걸 지워볼게요. 이때죠. 네, 잠시만요. 네, 이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입니다. 자, 맞죠? 17년도 3월에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고, 그죠? 그리고 18년도 1월에 시작했습니다. 테이퍼링 실제로 줄이기, 채권 매입을 축소한 건 실제로 18년도예요. 근데 시장 반영은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가능성에 대한 추이로 지금 테이퍼링이 시장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모멘텀에 대한 구간이 지금은 강세 구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어디였죠? 앵커님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질문 다시 한 번 더 주시겠어요? 달러가 어디까지 간다고 수치값을 딱 어떻게 가능성을 내다 본다면은 어디까지 간다? 정확한 수치값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테이퍼링 네 끝나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발언되기 같아요. 전까지 자, 모른다고. 자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97달러입니다. 선물지수, 네, 97달러. 97달러. 지금 93달러 내외에 좀 펼치고 있는데 97달러. 네, 이 가능성까지는 좀 시사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시장이 벌써 반영 중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이미 그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때부터 가능성이 놓였던 거고,
이제 9월이에요, 여러분들. 9, 10, 11, 12 이렇게만 보더라도 4개월에 대한 강세 모멘텀만 보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4개월도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까도 얘기 드렸죠. 벌써 조지아주 선거가 어제 같은데 2분기, 3분기가 지났어요. 벌써. 그러게요. 3분기가 다 돼가네요. 3분기가. 대단하네요. 예. 요새는 좀 이제 어떤 팬데믹이라 보니까 네. 주말이든 뭔가 매번 똑같은 생활을 그렇죠.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네. 좀 추억 쌓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항상 이제 해외 시향으로 체크를 해요. 아, 이랬었지 하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참 네. 일단은 97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장 반영이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주식 격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처럼 그 전까지는 이제 선 반영이 되다가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영향력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동해 고고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대응법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근데 저게요. 네, 데드크로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평에 대한 크로스 라인이잖아요. 네, 잠시만요. 이평에 대한 크로스 라인인데 네, 저게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서 부연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데드크로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22평하고 62평 기준으로 좀 많이 보는데 네, 데드크로스라는 거는 시장이 꺾인다라고서 시장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일본 관점인지 주본 관점인지 이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겁니다. 아마 이제 뉴스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사실 이제 그걸 거예요. 일본 기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질문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게 코스피인지 나스닥인지 뭔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기사가 떴었거든요. 네. 그 미 뭐 10년물 유로인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데드 크로스를 맞았다라는 기사가 떴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이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골든크로스라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데드크로스였다 다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바로 한다면은 시장이 박스랠리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시황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만약에 국채 금리 기준이라면은 지금 데드크로스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다시 한번 바로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 1.2레벨링에서 1.5레벨링, 4레벨링 사이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이 데드크로스는 어떤 시장에 대한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국채 금리 기준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 빨간 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이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트가 있다면은. 그죠? 그러면은 62평인과 22평에 대한 어떤 크로스라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 라고서 발생하는 신호가 데드크로스지만은 지금 상당 고점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크로스 체킹이 됐다면은 그죠? 다시 바로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장 모멘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차트가 데드가 발생했다고 해서 골드가 발생했다고 해서 어떤 추세적인 부분은 나오는 건 아니다.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어떤 상황인지 이것까지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조금 질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미 10년물 국채금리의 50일 이동 평균선이 하락을 하면서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그 1.3%대 밑으로 떨어져서 이를 두고 이제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데드크로스에 대한 좀 갑론 을박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안 보는 게 외신의 의견들. 의견들. 왜냐면 그분들의 또 똑같이 마스터님께서 네. 내는 의견처럼 같은 거니까요. 네, 그렇죠? 특히 거기 쪽은 제일 많이 안 봐요. 그 골드땡 있잖아요. 골드땡. 골드땡 회사 있잖아요. 거기 네. 의견을 많이 안 봐요. 왜냐면 다 틀려요. 예전에 유가 100달러 간다고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예. 폭락 나왔어요. 네.
정말 왜냐면요, 그거 좀 신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객관적인 리포트 상황을 보면서 예. 이 자신에 대한 어떤 철학을 입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예. 시장을 볼 때 어떤 누구에 대한 의견을 보기보다 여러분들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도 뭐 이런 데드크로스에 대한 얘기는 동전 던지기와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스다기 인출기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내일 잭슨홀 미팅은 단기적으로 하방이 될지 아니면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테이퍼링 말 안 한다고 했지만 파월이 뭔가 흘릴 것 같기도 하네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김 묻은 해왕이 더 눈에 가네요. 아이디를 왜 저렇게 지으셨는지. 네. 김이 묻었었나요? 자, 일단은 테이퍼링 좀 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단기적 하방 영향 없음. 뭐 단기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어떤 박스권에 대한 표현이지 제가 보는 영향이 없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제가 말하는 이제 테이퍼링이 영향이 없다는 거는 이 시황이 하나 발생을 했을 때 이 추세를 만들잖아요. 네. 긴급한 내용이나 상황이라든가. 그죠? 지금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이유는 미증시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이 시장에 선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추세예요. 근데 테이퍼링이 증시의 어떤 추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잭슨 홀 미팅에서 어떤 멘트랑 문구가 나오는지 거기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9월에 좀 시사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그죠? 단기적인 하락이 유도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추세를 만들지 못해요. 근데 그 당일성에 대한 멘트입니다. 당일성.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이에요. 9월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매도세가 좀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당일성으로. 근데 우리 시장 환경 고려되고 있지만 좀 더 지표를 체크해야겠다. 한 번 더 보자. 11월에 나온다. 가능성이 열린다. 상승에 대한 구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일분만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영향력은 어떤 앞으로 쭉쭉 내리고 쭉쭉 올리고 이 시장은 없다는 겁니다. 당일 트레이딩은 그 기준으로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9월 매도, 11월 매수.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또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번 주에 모든 글로벌 시장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던 잭슨홀 미팅이 또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또 마스터님께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이제 신세계 노란톡이 만든 지 한 2주 됐는데 네. 좀 굉장히 요새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자료도 올려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제가 맨 처음 글로벌 시황을 접했을 때 저는 미국 금리가 몇 %인지도 몰랐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어떤 누가 알고 글로벌 시황이 돼 있겠어요. 한국 금리도 몰랐는데. 그죠? 근데 결국은요,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어떤 상황인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선물을 하든 어떤 투자 활동을 하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져요. 아시겠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이 노란톡 배경 띄워드리는 거 있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못다한 질문을 계속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다면은 저희 내일 그 골드도치님 나오신데 골드도치님도 차트 설명을 엄청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질문에 대한 부분.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개설을 해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는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넘어가면 잘못이에요, 항상. 모르고 넘어가게 돼. 아, 나 이거 몰라. 그냥 넘기잖아요. 그럼 계속 모르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소하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질문하는 시간이 섭섭하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또 마지막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또 유명한 말 중에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또 해외 선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